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카페 한쪽 자리에서 서지연은 얇은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책을 읽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시선은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맴돌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강렬한 시선.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옆 테이블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흔한 시선이라면 무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듯했다. 그의 시선에는 여유가 있었고 동시에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태도였다. 지연은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짧게 눈을 마주친 채 그의 반응을 살폈다.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듯 시선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그녀를 계속 응시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 보통의 관심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런 남자라면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재미없겠지. 지연은 책을 살며시 덮고 컵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계속 보면 제가 뭐라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살짝 장난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다. 그제야 남자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네, 저한테 딱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지연은 살짝 눈썹을 올리며 컵을 내려놓았다. 뭐가 빠졌는데요? 그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당신 연락처요. 그녀는 순간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너무 뻔한 멘트라면 흥미를 잃었겠지만 그가 그것을 말하는 태도에는 전혀 부담스럽거나 초조함이 없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마치 상대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듯한 확신이 담긴 말투였다. 자신감은 넘치네요. 지연은 팔짱을 끼며 흥미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외모는 깔끔했고 옷차림도 신경 쓴 듯했다. 그러나 그보다 눈길을 끄는 건 태도였다. 보통 남자들은 그녀 앞에서 긴장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아부하듯 행동하곤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신감이 아니죠. 남자가 덧붙였다. 확신이에요. 그녀는 컵을 쥔 손끝을 톡톡 두드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는 피식 웃었다. 틀릴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도전하는 게 맞죠. 지연은 짧게 숨을 내쉬며 컵을 내려놓았다. 그에게선 흔한 작업 멘트에서 느껴지는 얕은 얄팍함이 없었다. 그런 종류의 남자라면 단번에 흥미를 잃었겠지만 그는 달랐다. 그의 말은 가볍지만 그 안에 있는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면서 연락처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순서를 바꿔볼까요? 지연이 흥미롭다는 듯 그를 바라보자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머금었다.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다. 흔한 유혹의 패턴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천천히 그녀도 손을 내밀었다. 서지연이에요.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순간적으로 온기가 전해졌다. 단순한 악수였지만 그마저도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지연은 손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컵을 집어들었다. 그럼 이제 됐나요? 현우는 가볍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톡톡 두드렸다. 아니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지연은 피식 웃으며 컵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다. 이름도 알았고 얘기도 했고 이제 연락처까지 주면 기회가 생기죠. 그녀는 잠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보통이라면 이런 식으로 번호를 쉽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다르게 다가왔다.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한 대화, 예상할 수 없는 답변들, 그리고 자신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여유까지. 그런 남자라면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화면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현우는 웃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그녀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역시 제 확신이 맞았네요. 지연은 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그 말과 함께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테이블을 지나쳐갔다.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시선을 던지며 지연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느리게 미소를 지었다.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다. 서지연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나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을 따라갔다. 예상 외의 대답이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도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느낌이 달랐다. 이 남자 장난이 아닌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상대가 주춤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혹은 뻔한 멘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말을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쉽게 물러나지도 않았다. 그저 태연한 표정으로 하지만 확신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당연히 반응할 것이라는 듯한 태도로. 지연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뭐가 빠졌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상대를 떠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떤 대답을 할까? 그 남자는 미소를 머금고 한쪽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가락이 살짝 리드미컬하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리는 듯한 행동이었다. 당신 번호요. 단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가 갖고 있는 힘은 단순한 숫자, 교환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지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번호를 요구한 남자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되게 비슷했다. 뭔가 어색하게 웃거나 약간의 망설임을 보이거나 혹은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번호를 받아내려는 티를 내곤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마치 그 번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초조한 기색도 없었다. 그냥 이게 흐름상 맞지 않나요? 분위기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순간적으로 입술이 말라왔다. 지연은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이걸 거절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흥미로웠다. 그녀는 일부러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확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남자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확신이라기보단 흐름이죠. 흐름이요. 그는 손가락을 들어 자신과 그녀 사이를 가리켰다. 이 대화가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지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대개의 남자들은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잘 통하네요. 같은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런 뻔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흐름이라고 했다. 그녀는 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만약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거기까지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남자는 어디까지나 자신만만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부담스럽거나 불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다. 보통 남자들의 자신감은 나를 좋게 봐달라는 의도를 깔고 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자신감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그냥 흐름대로 가면 된다. 마치 여자가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이런 느낌. 그녀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들었다. 좋아요. 확인해 볼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을 펴서 내밀었다. 번호 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번호를 불렀다. 남자는 듣자마자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대로 저장했다. 그러고는 그녀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 연락할 이유가 생겼네요.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한 낯선 남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남자가 누구든 간에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녀는 문득 이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서지연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살짝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번호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미묘한 도발이 섞여 있었다. 이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심리. 그러나 그녀 스스로도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는 걸. 남자는 그녀의 질문을 듣고 피식 웃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럼요. 그의 태연한 한마디. 아까부터 당신이 나한테 빠져들고 있잖아요. 지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 정말 빠져들고 있는 건가?
그녀는 컵을 쥔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말도 안 된다. 그녀가 연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남자들의 유혹을 받아오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 이 남자 너무 자연스러워. 보통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잘 보이려 하거나 혹은 상대가 떠볼 때 움찔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녀의 반응까지 예상했다는 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자신감이 부담스럽거나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손을 올렸다. 그렇다면 그녀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이 나한테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장난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혹은 가볍게 넘어가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을 깜빡여 보통이라면 이미 빠졌을지도요. 혹은 당신한테 넘어가면 어떡하죠? 같은 흔한 멘트가 나올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답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내가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해보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당연하죠. 난 늘 흥미로운 사람이거든요. 지연은 그의 말에서 자신감뿐만 아니라 뭔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매력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기거나 부유하거나 흔한 매너남이 아니었다. 그는 여자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그걸 자연스럽게 활용할 줄 아는 남자였다. 그럼 내가 빠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그의 허점을 찾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아주 간단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도 확인됐잖아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뭐야? 남자는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계속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니야, 이건 그냥 대화일 뿐인데. 하지만 곱씹어보면 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가 관심을 보였고 그녀는 가볍게 넘기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자신감 넘치네요.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녀는 컵을 들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 진짜 보통 남자들이랑 다르다. 그녀는 왠지 이 대화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생각에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다. 서지연은 천천히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습관처럼 나오는 행동이었지만 그녀 스스로도 알았다. 지금 자신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다. 흔히 말하는 자신감 있는 남자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대부분 허세에서 비롯되거나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듯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컵을 내려놓고 남자의 얼굴을 다시 살폈다. 여전히 편안한 표정.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어쩌면 이 흐름을 거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 순간 남자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이대로 보내줄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주시던가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기회.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번호를 줄래요? 혹은 연락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기회라고 했다. 마치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처럼. 그녀는 컵을 들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지연은 평소에도 만남을 거절하는 법을 알았다. 그녀를 유혹하려는 남자는 많았고 그 중에는 제법 괜찮은 남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적절한 선을 두고 스스로를 지켜왔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를 앞에 두고 있자니 그 선이 점점 흐려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기회라. 그녀는 일부러 말을 천천히 늘어뜨렸다. 그럼 기회를 주면 당신이 뭘 할 건데요? 그는 살짝 미소를 머금었다. 그건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번호를 입력했다.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그녀의 손가락은 번호를 저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남자는 태연하게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역시 예상대로네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그녀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지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 남자의 이름이 저장된 화면. 이제 시작이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정말 시작될까? 아니면 단순한 흥미로 끝날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이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녁은 같이 먹어야죠. 시간 괜찮아요? 그녀는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와 마주하고 있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술잔을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태연하네요. 그가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왜요? 긴장이라도 해야 하나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까지 오면 조급해하던데요.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잔을 굴리며 말했다. 전 다르니까요. 그녀는 순간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전 다르다. 이 남자는 정말 그랬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연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처음에는 단순한 유혹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선택했다고 믿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남자는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다. 이제 가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텔의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한 걸음 뒤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긴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허락하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감각적으로 여자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강요하지 않지만 거부할 수도 없게 만든다. 그녀는 스스로 그의 앞에 서면서도 마치 그의 리드에 따라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그 순간 그녀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뜨겁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그러나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가 손을 잡아당기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스스로 다가서고 있었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녀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전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손길, 그의 속삭임, 그의 태도, 모든 것이 이전의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더는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이제는 흐름에 맡길 때였다. 서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손끝에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처음이었다.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휘둘린다는 감각.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만으로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까지 조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었다. 현우는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늘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했다. 그녀가 그를 떠올릴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말투와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메시지를 보고 나면 무심코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그와 다시 만났다. 요즘 무슨 생각해요? 현우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꿰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흔들었다. 생각이라.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앞에서는 어떤 말도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남자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녀의 말에 현우는 가볍게 웃었다. 어떤 점에서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처럼. 그녀의 대답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어떤데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모든 걸 예상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는 짧게 웃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거죠. 그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남자가 스스로를 과시하려 하거나 의도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어떤 말이 그녀를 흔들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이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절대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행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신 너무 능숙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감각을 타고난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사람 처음 봐요. 그녀의 말에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더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너무나 태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빠져들고 있었다.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는 그녀가 반응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언제 긴장하는지, 언제 눈을 피하는지, 언제 그의 말에 흔들리는지를.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순간에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넘겼다. 당신 위험한 사람이네요. 그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나쁜 게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건 선택이에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말하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선택하고 있었다. 그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멈출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노을이 창문을 타고 스며들어 방 안을 따뜻한 빛으로 채웠다. 서지연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천천히 와인잔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하고 있었다. 이현우,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잔을 기울이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나도 편안한 모습,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태도.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현실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오롯이 이 순간만을 느끼고 싶었다. 무슨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생각이라. 그녀는 술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가벼운 장난으로 흘려보낼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그는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굳이 숨길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 이제 큰일 났어.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솔직하게 내뱉었다.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의 말에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완벽하게 다가왔다. 이 감정이 너무 깊어져 버렸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 익숙해졌다. 그가 없을 때조차 그녀는 그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그에게 기대고 싶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불안했다. 너무 깊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나 너무 깊이 빠진 거 아닐까? 그녀는 마치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듯 속삭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럼 그냥 더 깊이 가면 되죠. 그녀는 짧게 숨을 삼켰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이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까? 아니면 더 깊이 가야만 할까? 그녀는 결국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택했다. 더 깊이 빠져들기로. 서지연은 소파에 기대어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달콤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여유로웠고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결국 다정한 톤으로 말했다. 혜진아, 나 요즘 진짜 대박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윤혜진이 반응했다. 뭐가? 지연은 피식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어떤 남자를 만났거든. 근데 그냥 남자가 아니야. 혜진은 흥미로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데.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얼마나 대단한지. 단순히 잘생긴 남자라서 아니다. 단순히 매너가 좋아서 그것도 아니다. 현우는 그녀가 경험했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그는 여자를 대하는 방식부터 달랐다. 단순한 칭찬이나 유혹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선택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 서두르거나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 그것이 그녀를 가장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스스로 그를 원하도록 유도하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젖히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완전 치명적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겠어. 혜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야? 그렇게까지. 그냥 매력적인 정도가 아니야. 무슨 말을 해도 다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언제 다가와야 하는지도 알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혜진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말하는데? 지연은 순간 최근 그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남자는 처음이야 라고 하면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답할 것 같아. 정말요? 고마워요. 아니면 더 잘해볼게요.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혜진은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더 빠져들고 있잖아요. 순간 혜진이 침묵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와, 미쳤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그냥 대답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아예 확신해버리는 말이야. 난 그 순간 정말 반박할 수 없었어. 혜진이 낄낄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런 남자가 진짜 존재한다고. 너무 드라마 같아. 지연은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경험 처음이야. 혜진은 가볍게 탄성을 내뱉었다. 야, 그러면 우리 언제 같이 만나자. 한 번 봐야 알 것 같아. 지연은 순간 당황했다. 혜진은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다. 이렇게까지 매력적인 남자라며 나도 직접 한번 보고 싶잖아. 지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게 맞을까? 그러나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현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했다.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날 밤 그녀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친구가 당신을 한번 보고 싶대요. 그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직접 봐야 더 잘 알죠.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역시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조명이 은은한 라운지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세 사람의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지연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눈앞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태연했고 여유로웠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한 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 윤혜진. 그녀는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왔다고 말했다. 단순한 관심 정도일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을 보면 그 단순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술잔을 들고 있던 혜진이 고개를 젖히며 짧게 웃었다. 야, 이런 남자 진짜 어디서 찾은 거야? 농담처럼 던진 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복잡해졌다. 혜진은 원래 남자를 보는 눈이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웬만한 매력으로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혜진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진지했다. 현우는 그 말에 자연스럽게 술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찾았다기보단 흐름이 맞았다고 해야겠죠. 혜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관심을 보였다. 흐름.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떤 만남은 애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의 말에 혜진은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이야 말도 잘하네.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금 분위기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혜진은 분명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술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혜진아, 너무 빠지지 마.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짧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그래.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혜진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신기함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걸 현우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갈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혜진도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윤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을 켜자 통화 목록에 한 개의 번호가 남아 있었다. 이현우.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 창을 열었다. 이걸 하면 안 되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날 밤 술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이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 자신이 이상했다. 그는 분명 서지연이 만나고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를 직접 마주하고 나니 이해가 되었다. 왜 지연이 그렇게까지 흥분해서 이야기했는지, 왜 그녀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렸는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술자리가 끝날 무렵 혜진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도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매력이 아니었다. 단순히 외모가 준수해서도 언변이 뛰어나서도 아니었다. 그의 태도, 그의 말투, 그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그는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게 너무 강렬했다. 그리고 너무 위험했다. 혜진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한 번 더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유를 만들고 있었다. 단순한 만남일 뿐이야. 지연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이유는 너무 명확했다. 혜진은 결국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씨, 잘 지내세요. 보내자마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문자 한 통일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그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그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던 그 순간 메시지 창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혜진 씨, 연락 줄 알았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걸 후회할 마음이 없었다. 윤혜진은 거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그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와 처음 마주했던 술자리 이후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의 말과 행동이 맴돌았다. 그가 건넸던 자연스러운 미소, 그의 태연하면서도 여유로운 말투, 상대를 긴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편안함을 주는 분위기. 그는 여자를 다루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혜진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낸 순간 이미 그녀는 선을 넘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혜진 씨, 연락 줄 알았어요. 그가 기다렸다는 듯 보낸 메시지. 그 한 문장이 그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혜진은 약속 장소에 도착해 그를 기다렸다. 이전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한 이상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게 했나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현우가 눈앞에 서 있었다. 여전히 태연하고 여유로운 모습, 마치 오늘의 만남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는 고민이 많아 보였는데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그는 그녀의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런가요? 그녀는 술잔을 들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 역시 그의 계획 속 일부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게 싫지 않았다. 이건 친구한테 비밀로 해야겠죠. 그의 말에 혜진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지연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그렇겠죠. 그의 입가에 흐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리는 또 다른 자신을 무시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후회할 생각이 없었다. 서지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낯익은 두 개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현우, 윤혜진. 그리고 그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메시지 기록. 그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건 아니지, 설마 진짜. 눈앞이 흐려졌다. 몇 번이고 다시 화면을 내리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사실이었다. 그는 혜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었다. 문자 하나하나에 미묘한 분위기가 서려 있었다. 혜진 씨, 요즘 많이 생각나네요. 그날 분위기 정말 좋았죠. 우리가 너무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지연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끝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게 무슨...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와 함께 보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가 했던 말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그리고 혜진,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녀는 또다시 화면을 내려보았다. 그녀 몰래 만나는 것도 꽤 짜릿하네요. 우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게 현실이야? 차갑게 가라앉은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바로 일어나 문을 나섰다. 그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직접 물어봐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였던 건지를. 카페 문이 열리며 서지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보이는 윤혜진, 테이블에 앉아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 지연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너 진짜 미쳤어. 단도직입적인 한마디. 혜진은 순간 움찔했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뭐가 너무 태연했다. 그 태도가 더 이상했다. 지연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이현우랑 연락했지? 혜진은 짧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녀의 말투는 한층 더 도발적이었다. 지연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문제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혜진은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왜?
나만 이 남자가 좋은 거야. 그 순간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너도 알잖아. 그 남자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넌 빠지면 되고 난 빠지면 안 돼. 혜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혜진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데 너랑 그 사람이 나 몰래 연락하고 몰래 만난 게 과민 반응이라고? 몰래라고 하긴 그렇지. 어차피 내가 알게 될 거였잖아. 그녀의 태연한 태도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너 진짜 뻔뻔하구나. 뻔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너랑 나 친구였잖아. 그래서 친구면 같은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쳤다. 혜진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연과 맞섰다. 그녀들의 거리는 단 몇 발자국 차이.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이 먼저 혜진의 머리카락을 붙잡았다. 내가 감히. 혜진도 지지 않고 지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너야말로 정신 차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이 흔들리고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저 사람들 왜 싸워? 그러나 두 여자는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혜진은 지연을 밀쳐내려 했지만 지연은 더욱 세게 그녀를 당겼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너 혼자만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넌 나한테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양심, 사랑의 양심이 어딨어. 그 순간 지연이 그녀를 밀어냈다. 혜진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카페 안이 더욱 시끄러워졌다. 뭐야, 저 사람들 싸우나 봐. 야, 직원 불러. 그러나 그 순간 카페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현우. 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싸움을 말리지도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섰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카페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다. 테이블이 흔들리고 바닥에는 엎질러진 커피가 흥건했다. 주변 사람들은 속삭이며 둘 사이를 힐끗거렸지만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나만 잘못이야? 너도 똑같잖아. 지연과 혜진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서로를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광경을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카페 한쪽 조용히 서서 두 여자를 지켜보던 남자. 이현우. 그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을 바라보며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와,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는 분명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빠져들었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는 지연과 혜진이 처음 만났던 그 술자리에서 이미 흐름을 읽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끌리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 충돌할 줄은 몰랐다. 어쩌면 이 상황이 지루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흥미로운 전개였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없이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두 여자를 바라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떠나는 걸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야, 이거 놔. 너부터 놓으라고. 지연과 혜진은 여전히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었다. 얼굴에는 흥분과 분노가 가득했고 손끝은 저릿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이 헐떡이며 외쳤다. 잠깐, 현우는? 지연도 숨을 거칠게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순간 둘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난리를 피우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조용히 떠나버렸다는 것을. 지연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혜진도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가버렸네. 지연은 이가 갈릴 듯한 감정을 느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거 알면서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예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차갑고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체 나는 왜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이미 떠났으니까. 카페 밖으로 나온 서지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다. 카페와 길 한가운데에서 친구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다. 윤예진도 옆에서 거칠게 숨을 내쉬며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현우, 그 남자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두 여자가 자신을 두고 싸우는 장면조차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나 보다. 그 생각을 하니 허무함이 밀려왔다. 혜진이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우리 진짜 미쳤다. 지연도 힘없이 웃었다. 우리 이러다 망신만 당했어. 조금 전까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던 두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까지 싸운 걸까? 그 남자,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혜진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지연은 혀를 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차피 이대로 집에 가긴 너무 기분 더러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잔을 기울였다. 첫 잔은 말없이 들이켰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자 조금씩 입이 열렸다. 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와, 나 진짜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완전 개망신 당한 거 아냐? 지연도 피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니까 누가 보면 무슨 전쟁이라도 난 줄 알겠어. 둘은 눈을 마주보며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남자 대체 뭐였을까? 지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왜 그렇게까지 이 남자한테 미쳤던 거야? 혜진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지연은 피식 웃었다. 그냥 우리 둘 다 당한 거지 뭐. 혜진이 잔을 들며 말했다. 그래, 완전 당했어. 그 놈은 진짜 뭔가 있었어. 근데 그 새끼는 우리 싸우는 거 보더니 그냥 조용히 가버렸더라.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그 장면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놈이야. 지연도 술잔을 들며 중얼거렸다. 우리 같은 여자들이 한둘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 말에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현우라는 남자는 여자를 쉽게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게 빠져든 여자들이 서로를 질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남자였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는 이런 결말을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혜진이 짧게 웃으며 말했다. 야, 근데 우리 그 남자한테 너무 휘둘린 거 아니냐? 지연이 피식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이젠 욕이라도 해야 좀 후련할 것 같아. 혜진도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그래, 오늘은 그냥 그놈 욕하면서 마시자. 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들은 결국 남자를 욕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의 우스꽝스러웠던 모습에 대해 웃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 남자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취하도록 마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아플 정도로 숙취에 시달리면서도 그 남자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나간 사람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남자였다.